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물난리 속 골프 논란에 대해 비판이 일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평소 즐겨 쓰던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간다. 기차 가죠.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도 도전하실 분이라면 국민 속으로, 국민의 아픔 속으로 달려가셔야죠. 기차가 그 기차가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 기가 찹니다. 당내 징계 논란까지 일자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7월 19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JS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듣고도 믿기 어려운 깜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7분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견학 중이던 한 남성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데요. 허허. 이 남성 미군입니다. 어머? 상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같은 그룹에 속해서 이것을 견학하고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 미국인 남성이 갑자기 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머. 이 판문점의 이 구조를 저희가 좀 이따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네. 남측에는 자유의 집이 있고 북측에는 판문각이 있고 이게 이제 군사 분계선을 앞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요. 잘 보시면 군사 분계선에는 여러 가지 가건물이 7개 정도가 나란히 있습니다. 군사 정전이 회의 등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남성이 이 건물들 사이에 갑자기 뛰어가서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자료 화면이긴 합니다만 우리 쪽 자유의 집 쪽에서 이제 견학하신 분들은 저기가 몇 걸음만 가면 북녘 땅이구나 이게 막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견학 코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저 미군이 목격하신 분 얘기로는 하하하 하며 뛰어갔다는데 그럼 그 사이에 아무도 제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정해진 견학 코스 투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첫 번째 목격한 한 분은 그 남자가 이상한 장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넘어간 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돌아오지 않지? 그다음에 모두 월북했다고 다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다른 그 참고 목격자인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북한 쪽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걸 보고 아마 SNS 영상을 찍고 있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견학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쫓았으나 붙잡지도 못했고요. 북한 병사들은 달려오는 그 사람을 구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북쪽 지역으로 여러분 이 예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 그 장면 때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야트막한 높이 한 6, 7cm, 8cm 되는 그 연석대로 돼 있어요. 그거 넘어간 북한이 무슨 철조망이 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넘어갔다 올게 짠짠 이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저기를 후다닥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미군이 북한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그 미군이란 남성은 대체 왜 넘어가고 혹시 누군지 신원은 밝혀졌을까요? 일단 왜 넘어갔는지는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트래비스 킹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군 장병으로 저 사람이에요? 네, 그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나이는 23살입니다. 주한 미군이고요. 직급은 2등병인데 지난 2021년 1월에 정찰병으로 입대를 했고 주한미군으로 순환 배치되기 직전에는 미국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 근방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정적으로 미 육군 소속으로 지금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맡고 있는 임무가 없었다고 해요. 없었고 한국 내 구체적인 근무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로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근데 원래 모 부대, 원래 이제 주한 미군이니까 원래 미국 땅에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긴 텍사스에 있는 모 부대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으로 왔는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2021년 1월에 입대했으면 지금 따져보면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2등병이란 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미 육군 규정에 따라 킹은 입대한 지 12개월이 지난 지난해 1월에 일병으로 진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자격 미달로 진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 차례 비행위가 적발됩니다. 먼저 지난해 9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아하.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0월 8일에도 폭행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순찰자의 뒷좌석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영어로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소리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후에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또 최근에도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말다툼을 한 뒤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풀려난 뒤에는 일주일간 미군 기지에서 감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 징계를 위해서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에 텍사스주의 원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행동거지가 반듯하진 않아요. 불량스러워요. 지금 한국에서 난동도 여러 차례 피웠어요. 그러면 보세요. 전희연 평론가님,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니 이렇게 사고를 잘 치는 주한미군이면 본국에서 즉 미국에서 너 일단 들어와서 일단은 좀 뭔가 좀 이 뭐 죄 받을 거 있으면 죄 좀 받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무슨 JSA 견학을 한가하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단 추가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미군 관계자 2명이 동행한 채로 공항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라면 비행기를 탔어야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항 들어가면 보안 검색대, 세관 이런 걸 통과할 때 비행기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호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빠지고 그 이후에 트래비스 킹이 이제 도주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때는 혼자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추정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이 안보와 관련된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도주한 것인지 그리고 왜 비행기를 안 탔는지 무엇보다 어떻게 왜 이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중요한 것은 월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미국 측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전혜연 평론가님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으셨어요. 보세요. 인천공항을 통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본토에서 소환 온 거잖아요. 너 들어와 미국으로.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공항에서 검색대와 세관 통과하다 보니 혼자 되잖아요. 옆에서 지금 미군이 같이 호송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틈을 타서 내뺐다는 건데 이 대목에 석연치 않아. 그럼 내뺐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무슨 우리로 치면 지명수배도 안 내렸나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견학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또 실제 견학까지 하게 됐고 신동선 교수님 그러면 혹시 이 과정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월북 계획이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월북 계획을 짰던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76년도에 판문점에 그 미루나무 자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 도끼 마냥 사건이 있었던 데네. 특전사 68명하고 미군들하고 저희 수색대하고 합동으로 들어가서 미루나무를 자르러 들어가서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그리고 제 부대 그 주변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마음 놓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몇 발짝 안 되는 거리인가요? 예. 그 주변에 무슨 철조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세상에. 그리고 이 미군이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되면은 이제 그 징계 처분도 두렵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얘가 보통 저런 데를 뛰어갈 때는 긴장이 돼가지고 몰래 뛰어가는데 공개적으로 웃으면서 갈 때는 제 생각에는 혹시 약물이나 술이나 어디에 좀 취하지 않았나. 뭐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네. 배짱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바른 정신이 박힌 주한미군이라면 지금 월북, 북한 땅으로 넘어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행동을 감행을 했어요.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고뭉치였던 이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이요. 그런데 넘어가긴 했지만 트래비스 킹이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유엔사는 북한이 이 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고위 월북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북한 카운터 파트들과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상황을 보고받고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측도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also the UN are all working together to ascertain more information and resolve the situation. 자, 일단 월북은 했습니다만 인도적 차원의 지금 조치는 이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 측도 이 미군, 월북한 미군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체도 잘 모르겠고요. 연관돼서 아까 신동선 교수님께서는 넘어갈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할 방향은 아마 미국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예요. 네. 가장 걱정인 것은 사실은 북한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걱정한 건 아마 가족, 어머니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이 킹 이등병의 모친 클로딘 게이츠는 한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바로 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엄청난 공포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북한을 가장 안 두려워하는 나라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사보다 북한 기사가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가장 무섭고 이상한 나라로 알려진 곳으로 자기 아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부모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일단은 월북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반드시 북한 측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돌려보내서 이 트래비스 킹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북한이 함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리고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며 고개를 뻣뻣이 들던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당시 비상근무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불불을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저게 이제 그저께 모습입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유인경 평론가님 상당히 홍준표 시장의 특유의 표현, 이건 뭐 이제 이 일본식 표현이니까 그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내 갈 길 간다 그 표현, 그 자세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저 행동에도. 그렇죠. 흔한 정치 비속어로 독구다이 기질이 엿보이는 건데요. 비상 2단계 발령 시 위수 지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뭐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서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정서법에 기대어서 정치를 거론하는 건 너무 좀 그렇다라고 본인의 속내를 SNS에 보이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기차는 간다. 근데 그 기차는 간다 앞에는 개는 지저도라는 게 속담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 그 시장님을 볼 때마다 콜라와 꼰대 사이를 너무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콜라처럼 톡 쏘면서 어른의 지적질할 때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꼰대처럼 뭐 나이가 좀 해서 우쭐인데 이런데 제발 콜라는 지키시되 꼰대에서는 벗어나셔야 되고요. 네. 헌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까지도 사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그것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홍문종 위원장이 지인들과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제명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홍준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되면 끝나는데 왜 주말에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 되고 테니스 치면 되냐? 대구는 비가 안 왔다. 진짜 이번에는 홍준표답지 않아요. 저는 큰 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로 가는데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우정으로서 충고를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정치 구단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박지원 전 원장은 대통령 꿈까지 꾸고 있는 사람이 이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답지 못하다. 사과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요, 신동선 교수님, 꼭 대선 후보 큰 용꿈을 꾸지 않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을 하고 그것도 대구 광역시란 굉장히 중요하고 넓은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전국의 다른 지역의 물난일이가 대구 일이 아니라고 그냥 골프 친다? 근데 자기는 문제가 별로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분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신동선 교수님 말씀처럼 야,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앞서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시원한 부분도 분명히 당을 떠나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조금은 시원한 발언도 있었네라고 긍정적으로 보려던 분도 계셨는데 이번 일로 뭔가 굉장히 이미지에 홍준표 시장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당도 국민의힘도 사실 이 여론이 불불 끓어오는 거를 외면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직후에 윤리위가 소집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 드러난 사실 관계만 두고 보면 부적절한 처신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006년 이 수액 골프로 물의를 일으키자 제명당한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눈치가 빠를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도 나름 자칭 타칭 정치 구단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자분 국민 입장에서는 엎드려 절받는 격일 거예요. 왜 그런지 어떤 사과가 이루어졌나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며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거의 90도 인사로
국민 앞에 뭐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했지만 어쨌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으로 봐야겠죠. 형식은. 그런데 자, 사과를 글쎄 이게 드라마틱한 타이밍에 한 걸까요? 사과가 약발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이 지난 오늘 뒤늦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와 같이 사과를 하심으로써 국민들에게 드렸던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는 또한 당의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또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가 판단하는 데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입장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뭔가 당 입장에서는 뭔가 홍준표 시장이 액션을 좀 했으면 했는데 드라마틱한 참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사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당도 조금은 참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앞으로 어떤 결정될지 봐야겠고 전혜연 평론가님. 홍준표 시장의 저 사과 기자회견 내용 문장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사과했구나 좀 그렇게 느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콜라 얘기하셨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별명이 홍카콜라죠. 홍준표와 콜라 톡 쏘고 시원하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홍준표 시장의 행태와 저 사과를 보면서 물 없이 고구마를 먹은 느낌이랄까? 가슴이 콱 막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 돌아보면 대구 바로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매몰됐었고 그리고 골프를 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사과도 등 때밀려서 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에서 징계 절차 개시됐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일단 타이밍을 놓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짜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사과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경남지사 관록과 경험을 갖춘 분이 국민 정서를 잃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하고요. 또 하나 저는 무엇보다도 홍준표 시장이 나름 청년들 사이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리는 몇 안 되는 중견 정치인에 속합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또 포탈도 본인이 예전에 직접 문답을 하고 했는데 청년들이 보기에 과연 본받을 만한 형님인지 아니면 정말 형님 이번엔 잘못했어 형님답지 않아 라는 비판이 더 많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만시지탄 앞으로 유상범 수석 대변인 얘기처럼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당장 이 부글부글했던 여론이 가라앉을지는 앞으로의 좀 이 향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성이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어제 경찰청을 통해서 CCTV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에 이걸 보고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네. 네, 검은 모자, 지금 어디론가 뛰어가고 그러네요. 있죠.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팔입니다. 반팔 차림으로 또 다른 CCTV에 포착이 됐고요. 네. 마지막 영상은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옷을 한 차례 더 갈아입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옷이 3개잖아요. 네. 3개인데 반나절 만에 이렇게 옷을 3번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만에 택시만 6번을 탔습니다. 이 남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평소에 우리 김묘성 기자님 존경하지만 전혜연 평론가님 어떤 근거로 지금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동일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왜 우리 김묘성 기자님 왜 그러셨을까요? 동일인이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동일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인인데 사실 그래요? 하루에 여러 번 갈아입는 경우 이제 저 같은 건 이제 방송 때문에 좀 갖춘 정장을 입는 경우도 있고 패션 모델 분들이야 여러 번 갈아입겠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의 행동이 좀 특이한 건
이 남성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영상을 보면 답이 딱 보입니다.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땀에 젖어서 갈아입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금은방 내부 CCTV 모습인데요. 조금 전 영상에선 봤던 남성을 잘 봐주세요. 네. 자, 이 남자 뭘 만질까요? 금목걸이에요. 네. 만지작 하다가 만져도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착용을 해보죠. 네. 보통 이럴 경우에 살까 말까 생각하니까 주인이 한눈에 판사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네. 이 남성의 목에 걸린 저 목걸이가 시가 6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이후에 잘 보세요. 겉옷을 벗은 모습으로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마디로 절도범인데 이번에는 중구의 한 금은방을 찾아서 좀 전에 훔친 목걸이를 되팔아서 돈 세고 있죠. 현금 챙기는 모습입니다. 아주 돈은 그냥 맛깔나게 아이고 돈 참 잘 세고 있네. 근데 그러면 뭔가 이 사람 딱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절도범이 맞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30대 남성은 지난 4월 27일 대전 동구의 금은방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다가 주인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에 갑자기 도주를 감행합니다. 빠르게 도주하던 이 남성, 또 다른 CCTV에는 입고 있던 긴팔 상의를 벗고 등장하는데 CCTV만 보면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동구 금은방에서 훔친 목걸이를 중구 금은방에서 처분하고 현금을 취득한 뒤에 택시를 타고 서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또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이고.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3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6번이나 갈아탑니다. 나름 머리는 썼어요. 자기 딴 머리 썼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분들입니까? 신동선 교수님 정말 빠른 시간에 검거를 했어요, 진짜. 그 여자가 있는 금은방에 가서 사는 척하다가 튄다는 것은 그 일반 범죄자들은 잘 안 하거든요. 업주분이 여성인분을 고르는 거예요? 네, 여성분을 골랐고. 근데 저는 또 좀 불가사의한 게 그 금은방이 보통 이게 안에서 열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밀어서 나가게끔. 마치 은행 거기처럼 은행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은방도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지금 제가 저런 범죄를 저지른 거를 보면요. 네. 돈이 엄청 급했던 것 같아요. 급했던 것 같은데 왜 급하나 근데 저걸 설마 딱한 사정 이해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 돈이 좋은데 쓸 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쓸 사람은 아닌 것 돈을 이렇게 옆으로 짜자자자 치는 거 보니까 도박꾼 아니면은 오락실이나 어디 게임방 같은데. 보통 저런 돈은 또 쉽게 쓰더라고요. 근데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방 범죄가 잇따를까 봐 걱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도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누리꾼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누리꾼 댓글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저 사람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맞아요. 범죄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CCTV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린석은 짓을 했다. 도둑질도 참 정성이다. 다른 일에 그 정성을 들여라 라고 했고요. 진짜 누리꾼들이 지적해줬듯이 K-팝보다 더 강력한 것이 KCCTV입니다. 맞아요. 혹시라도 도둑질하려는 분들 단념하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설사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잡힙니다. 대한민국은 늘 말씀드리면 삼면이 바다예요. 못 도망가요. 위로는 북한이 있어요. 못 도망가니까 그제 정말로 범죄 저질 생각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알쏭달쏭한 제목들이 많아요. 마약 간판을 내린 초등생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번 소식은 영국에서 온 편지 마냥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이야기는 전주의 한옥마을 인근 한 음식점에 배달된 손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뜻밖의 요청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냥 아무 음식점을 찾아서 편지가 전달된 게 아니었고요. 그 이유들은 손편지 속에 담겨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풍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 그 마약 땡땡 음식점 상호명을 가진 사장님들께 이렇게 제안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야, 저 글씨 좀 보세요. 아유, 귀엽다. 네, 뭔가 근데 6학년이라 그런지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그런지 글씨가 그다음 잘 썼어요. 왜냐면 어른 중에서 저런 글씨보다 못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6학년 아이들이 마약이란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식당 사장님한테 어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저희 초등학생 편지 내용 보고 이 어린이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음식 앞에 마약이란 표현, 그것도 상어로 간판으로 걸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마약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면 유명한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네. 자, 사장님 기분 안 나쁘게 저도 마약 뭐뭐를 먹어봤는데요. 마약 뭐뭐가 아닌 다른 단어로 좋은 단어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안도 예쁩니다. 세 번째,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소문난 땡땡, 대박난 땡땡,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간판 예쁜 것으로 바꿔서 대박나세요. 야, 정치인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아니, 손편지 내용을 듣고도 정말 기가 찬 게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이게 초등학생이 썼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서 저를 가장 흐뭇하게 하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어허. 정치권들이 어지럽혔던 나라를 이 친구들 살리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사진 나왔지만 지난 30일 당시에 학생들 대표로 편지를 직접 전달하러 왔던 황건아, 최한오영 학생의 모습이 이제 당시 사진 전달됐는데요. 네. 한옥마을 인근 매장들 방문해서 아이고, 이 아이들인가 봐요. 세상에. 찬호영, 황건아 군이고요. 네. 인근 매장들을 방문해서 편지를 직접 전달했어요. 한 통도 아니고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다 함께 해서 71명이 쓴 71통의 편지를 다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학생들만의 힘이 아니라 삼박자가 다 맞았다고 생각해요. 약물 예방 교육 주간 수업 때 광고 문구에 쓰인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주제를 선정한 선생님들. 예. 그다음에 그래요 하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밝혔던 아이들. 대단하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쭈삣쭈삣 가져갔을 때 정말 고맙다 생각해 볼게라고 저 받아주시는 상인 어르신들이 또 아유 맞아 라고 수용해 주신 태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네. 정말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동선 교수님 보실 때도 이 마약이란 단어가 무심결에 광고판에 들어가는 게 정말 악영향, 우리 사회에 뭔가 유해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강력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자가 몇 개 있어요. 어허. 소매치기, 그다음에 가정파괴범, 그다음에 마약범죄입니다. 그래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데 네. 그런 마약이란 용어를 그 상술에다 이용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거를 저렇게 간판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네. 저게 어떻게 해서 났는지 저것도 참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뭐 규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간판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라는 손편지를 받은 식당 사장님들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대요. 뭐 가게 이름에 쓰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가볍게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법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권고 정도는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뭐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좀 미루고 있던 중이었긴 했어요. 이제 편지를 71통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71명이 되게 예쁘게 너무 죄송한데 가게 이름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제발 바꾸세요. 이거 이름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아이도 있었고 이름 바꾸면요 더 잘 될 거예요. 이 이름은 어때요?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전체 아이들한테 쓴 거예요. 답을. 그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너무 정말 대단한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손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설득을 하잖아요.
정말 어른을 상대로 그것도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설득을 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떴는데 읽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읽어보시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참 똘똘합니다. 저희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아이들의 편지를 받은 사장님 중 한 명이 실제로 마약이라는 간판 문구를 원조로 바꿉니다. 세상에. 무려 6년 동안 써온 간판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어머. 뿐만이 아니라 이 사장님 아이들 마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머, 진짜 바꿨네요, 진짜. 어머. 학교에 찾아가서는 답장 손편지와 간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기뻐하는 아이들 앞에서 답장 손편지를 직접 읽어줬는데 어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줘 고맙다. 마약 대신 생각해준 아이디어 모두 쓰고 싶을 만큼 최고였다. 나중에 한옥마을에 오게 되면 꼭 들러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읽어주는 내내 아이들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귀 기울여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식당 사장님들도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니들 말에 일리가 있다만 간판 바꾸려면 돈 들어. 요즘 장사가 안 돼. 이럴 수도 있었어요, 전현평론가님. 요즘 이제 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장님은 꼰대 아니시네요. 진짜 어른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상표권 침해, 영어권 침해 여러 논란이 있어서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좀 우리 학교 주변이라도 이런 것을 막자라는 공감대는 어느 것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목한 점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올해 5월에 자치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쓰지 않도록 자제해달라 권고를 내렸고 왜 지자체와 논의를 했냐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저 간판을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걸 좀 보조해 준다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일단 저런 거 하시기 전에 저 어린이들의 권고사항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 풍남초 6학년 어린이들 정말 멋졌어요. 진짜 멋진데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부산 진구에 사시는 송선희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서면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오는 단체 손님의 리더분과 안면도 트고 연락처도 알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급하게 돈 50만 원만 붙여달라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술값을 못 내게 생겼다면서요. 찜찜했지만 갖고 있던 30만 원을 붙여줬어요. 감사하다며 몇 배로 갚겠다던 그 사람 결국 잠수 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은 읽고 답을 안 하네요. 너무 괘씸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송선희님 너무 어이없고 분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따끔한 법의 처벌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선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